안녕하세요. 지당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좋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제목을 들었을 때 저는 이 책이 상당히 복잡한 뇌과학 책인 줄 알았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브레인 덤핑입니다. 저자는 닉 트렌턴이죠.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니 브레인 사이언스가 아니고 마음 공부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짐을 내려놓고 생각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천적인 심리학적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명상과 마음 공부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자 닉 트렌턴은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라이프 코치, 대학에서 경제학으로 학사학위를, 행동심리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현대인이 직면한 불안, 과도한 생각, 감정 조절 문제 등을 깊이 있게 탐구했고 심리학 분야에서 생각 중독, 생각 중독자를 위한 관계 수업, 가짜 불안 등 30권이 넘는 책을 집필했다고 하네요. 특히 생각 과잉의 폐해를 드러내고 실용적인 해법을 제시한 생각 중독은 전 세계의 36개국에 수출되었고 40만 부 이상의 판매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 책 브레인 덤핑은 생각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심리학 기법들을 소개하고 심리 상담과 연구, 그리고 스스로의 경험에서 나온 적절한 사례들을 토대로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어떻게 머릿속을 정리하고 삶으로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책입니다. 그럼 우선 책의 서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우리는 이런 말을 수없이 들어왔다. 일을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는 것은 아예 시작하지 않느니만 못하다는 말도 숱하게 들어왔다. 끈기와 투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치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이 전하려는 이야기는 조금 다르다. 여기서 소개하려는 생각은 훨씬 더 조용하고 소박하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나아가고 내려놓는 데 필요한 지혜와 용기,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한 친절함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건 우리가 흔히 들어온 이야기는 아니다. 내려놓기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변화를 불러오는 경험이 될 수 있다.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무언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것이 관계이든 직업이든 혹은 오래된 꿈이나 신념, 습관이든 간에 상실이나 패배처럼 느껴질 수 있다. 때로는 마치 스스로를 배신하는 듯한 감정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내려놓기는 또 다른 의미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통찰, 성장을 향해 마음을 열어가는 길이며 우리에게 해방감과 힘, 그리고 깨달음을 안겨줄 수 있다. 이 책은 감정적 짐을 내려놓는 방법을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한다. 과거의 관계를 놓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거나 부정적인 사고의 고리를 끊어내고자 애쓰고 있다면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이다. 깊은 연민과 통찰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짐을 덜어낼 힘을 얻고 더 행복하고 건강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용기를 발견하게 된다. 이제 우리는 삶 속의 실제 사례들과 심리학적 기법을 바탕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내려놓기 속에 담긴 고유한 아름다움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자기 인식, 수용, 용서, 감사, 마음 챙김, 연민, 회복 탄력성과 같은 주제들을 깊이 있게 탐색하며 내면의 평화와 명료함, 그리고 삶의 목적 의식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한다. 또한 내려놓기에 대해 흔히 갖는 오해들, 이를테면 그것이 곧 포기하거나 잊는 것이라는 인식을 하나씩 짚어본다. 그러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자아까지 아우르고 존중하는 보다 섬세하면서도 단단한 관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럼
본문의 첫 번째 챕터인 통제의 이분법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의 힘 안에 있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의견, 동기, 욕망, 혐오감과 같이 한마디로 말해 우리 자신의 행위로부터 비롯된 모든 것이다. 반면 우리 힘 밖에 있는 것은 신체, 재산, 명성, 지위와 같이 우리 자신의 행위에서 비롯되지 않은 모든 것이다. 에픽테토스. 통제의 이분법은 스토아 철학의 핵심 개념으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 원칙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의 통제 안에 있는 일에 노력을 집중하고 그 밖의 것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시험 준비를 하는 학생을 예로 들어보자. 학생은 자신의 공부 습관, 집중력, 시간 관리 같은 요소는 통제할 수 있다. 하지만 시험의 난이도, 출제될 문제, 채점 기준 같은 부분은 통제할 수 없다. 이 학생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면 학습 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시험의 난이도처럼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집착하면 불안과 스트레스를 키우게 되고 결국 성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통제의 이분법은 인간관계에서도 유용하게 작용한다. 예를 들어 연인 관계에서는 한 사람이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행동과 반응은 통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행동과 소통 방식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반대로 상대방의 행동을 바꾸려 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지나치게 에너지를 쏟는다면 갈등이 생기고 관계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 여기서 존의 사례를 살펴보자. 존은 어릴 적부터 극도로 질서와 통제를 중시해왔다. 집안 정리 방식부터 사업 운영, 인간 관계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은 작은 것 하나까지 모두 완벽해야만 했다. 존에게는 주변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워 마치 제2의 천성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변화가 찾아왔다. 존은 통제와 자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뒤흔드는 한 사람을 만났다. 그녀의 이름은 올리비아였다. 그녀는 거침없고 자유분방하며 누구의 지시나 일정이 아닌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왠지 모르게 존의 신경을 건드렸고 그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신념을 흔들기 시작했다. 마치 그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했고 정확히 존의 감정을 자극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듯 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처음에는 뚜렷했던 서로의 차이가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결국 두 사람은 선택의 갈림길에 선다. 존이 철저히 통제된 자신의 세계에 올리비아의 혼돈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그녀를 그 틀 안에 억지로 끼워 넣으려 하다 끝내 잃고 말 것인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삶과 타인과 함께하는 진정한 행복을 위해 일부를 내려놓는 삶 사이에서 다른 선택지가 없어 보였다. 긴 자기 성찰과 몇 차례의 말다툼 끝에 존은 비로소 깨달았다. 때로는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한 사람의 인생에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는 사실 말이다. 존은 이제 알게 되었다. 과거에 집착하거나 마냥의 상황을 자꾸 되새김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삶을 올가맬 뿐이라는 것을. 따라서 그는 인생의 중대한 사건들, 환경, 감정, 그리고 타고난 성향처럼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의식적으로 내려놓기로 결심했다. 그 대신 그는 현재에 집중하고 받아들이며 공감하고 충실하게 살아가려 한다. 다시 말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기로 선택한 것이다. 통제의 이분법은 진정으로 중요한 일에 노력을 기울이고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의 문제를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탓으로 돌리기보다 자신의 행동과 반응에 책임을 지게 만든다.
가만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 그러면 우리가 겪는 삶의 많은 괴로움과 불행이 결국은 타인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헛된 기대에서 비롯됐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런 기대는 결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그래서도 안 된다. 예를 들어 존은 올리비아가 자신과 다른 방식으로 설거지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분노하거나 상처받고 심지어 모욕감을 느끼며 평생을 허비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분노가 얼마나 무의미한 감정인지를 깨닫는 순간 그의 사고방식은 바뀌기 시작했다. 빗속에서 화를 낸다고 날씨가 맑아지지 않듯 자신의 감정만으로는 올리비아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한 걸음 물러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집착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앗아가며 피할 수 있었던 불행까지 불러왔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게 된다. 올리비아에게 자신의 방식대로 하라고 설득하거나 그녀를 몰아붙여 올바른 설거지 방식을 따르게 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대신 존은 그 에너지를 자신의 전제와 기대를 들여다보는 데 쓸 수 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와 같아야 한다는 바람이 정말 정당한가?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게 선택하고 행동한다고 해서 정말 세상이 무너질 만큼 큰 일인가? 존이 올리비아를 통제할 수 있다는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그는 그 헛된 시도를 멈추고 자신의 에너지를 진정으로 의미 있고 효과적인 곳에 쏟을 수 있게 된다. 에피텍토스는 이성, 덕, 그리고 우주의 자연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표적인 스토아 철학자였다. 그는 자신의 가르침에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는 태도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설파했다. 처음에는 이 조언이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는 세계와 그 안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스토아 철학의 통찰을 잘 보여준다. 스토아 철학에 따르면 우주는 로고스라 불리는 이성적이고 자비로운 힘에 의해 움직인다. 로고스는 우주의 질서와 조화를 창조하고 유지하는 원리이며 비록 인간이 그 의미를 항상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모든 일은 그 나름의 이유와 목적을 따라 일어난다고 본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러한 신성한 섭리와 우주의 이성을 확고히 믿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일조차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동시에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간에게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 행동처럼 통제 가능한 영역이 있다는 점도 인식했다. 그리고 바로 그 통제 가능한 영역에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았다.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이성과 덕을 기르며 살아갈 때 비로소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 자유, 그리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누릴 수 있다고 믿었다. 스토아 철학은 자연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 가운데 하나가 이성이라고 말한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 행동을 되돌아보고 스스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존재다. 이러한 이성적 능력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며 위대한 삶을 이끌 잠재력을 부여한다. 바꿀 수 없는 일에는 확신을 갖고 바꿀 수 있는 일에는 신중하라. 라는 에픽텍토스의 조언은 이성과 덕, 그리고 자연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스토아 철학의 세계관을 잘 담고 있다. 인간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바른 마음가짐을 기를 때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지키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에픽테토스는 인간의 정신이 지닌 세 가지 능력을 지혜롭게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특히 통제의 이분법을 통해 이 능력들이 인간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첫째, 판단의 능력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며 믿는지를 결정한다. 둘째, 욕망의 능력은 소망과 두려움을 이끌며 마지막으로 의지의 능력은 우리의 의도와 선택, 그리고 행동을 지배한다. 이 세 가지 능력을 조화롭게 잘 다스릴 때 우리는 충만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결국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은 인간이 자신의 경험을 스스로 형성할 수 있는 힘을 지닌 존재라는 점을 말해준다. 그리고 진정으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일깨운다. 에픽테토스는 인간의 정신의 세 가지 능력들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좋은 삶을 살아가는 열쇠라고 믿었다. 오늘은 브레인덤핑의 첫 번째 챕터, 통제의 이분법을 읽어드렸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내려놓음의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과감히 내려놓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지혜를 여러 번 강조하죠. 이 지혜는 아마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 중에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것 중 하나는 아마도 미래에 대한 불안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철저히 오늘을 준비하고 완벽주의자가 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아무리 준비하고 계획한다고 해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은 늘 발생합니다. 특히 운이나 우연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도 예측할 수가 없죠. 때문에 우리 미래에 대한 통제욕을 내려놓는 것, 이것은 아마도 내려놓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신경 써야 할 것과 신경을 쓰지 않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는 삶의 지혜를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당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